네, 의료 분쟁 차트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10달 동안 뱃속에서 잘 자라줬던 아기가 출산을 앞두고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린 사건입니다. 네, 산부인과에 아이를 낳으러 갔다가 발생한 일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 결혼과 동시에 선물처럼 찾아왔던 아이. 여기가 이제 출산 준비하면서 애기 용품 사놓은 것들이거든요. 아기가 태어날 날만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다는데요. 하지만 엄마는 아기를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냈습니다. 배에서 이제 다 키워놓고 이제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 10개월을 진짜 하루하루 맨날 손꼽아서 기다렸는데 이제 보러 가는 날 이제 아기가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개월수보다 작은 편이긴 해도 태동도 활발하고 별다른 문제 없이 건강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제 병원 진료를 갔을 때 아기가 좀 작다. 그전에도 약간 작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위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아기는 빨리 빼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11월 9일 예정일 날 이제 유도분만을 하기로 한 거죠. 입원 후 유도분만제 투여가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진통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가족은 의료진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요청했고 다음 날 수술을 하기로 했다는데 그런데 수술 당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입원한 지 3일째 아침 되는 날에 갑자기 이제 다시 검사를 하는데 애기 심장이 안 뛰니까는 담당 의사를 불러가지고 초음파를 한 거죠. 그래서 초음파를 하는데 애기 심장이 멈췄다 그러더라고요. 제왕절개 수술을 앞두고 진행된 검사에서 태아의 심박수가 잡히지 않았던 겁니다. 아기가 이제 태어났을 때 심장은 멈춰 있었고 탯줄도 태변도 감고 보고. 태변도 보고 태변도 흡입을 한 상태고요. 회복실에 있으면서 애기 살아있냐고. 그때까지만 애도 조금 살아있을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조금 희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아만 있으면.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일주일 만에 아기는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촉진제 몇 방울만 들어가도 바로 진통하는 사람이 있고 한데 저 와이프는 하루를 다 맞고 그 다음날 이틀째도 맞는데도 진통조차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라는 거죠. 네, 뱃속의 아기를 만나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던 가족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네, 가족들은 유도분만을 위해서 투입한 약물이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서 어떤 약물이 사용된 거죠? 그래픽을 좀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아기가 다 커서 이제 바깥으로 나올 때쯤 되면 수축이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뇌 시상하부에서는 옥시토신이라고 하는 강력한 자궁 근육 수축제를 호르몬을 분비하게 되고 그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 자궁문이 열리면서 자궁이 수축하면서 아기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을 자궁 그 수축제, 유도분만제로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산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일째 되는 네네. 날 수술을 준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길게 3일씩 맞는 경우도 있긴 있나요?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순풍순풍 낫는 분도 있고 네. 유도분만제를 써도 2, 3일 정도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을 뭐 3일 이상 쓰면 절대 안 된다 이런 거는 없고요. 그때그때 상태를 봐서 아기 상태에 맞춰서 약을 증감해서 쓰면 큰 문제는 없는 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인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인위적으로 투여를 하면 부작용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험하진 않나요? 정상적인 생리작용에 있어서 분만하는 과정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약을 넣어서 분만을 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교과서에 나온 대로 하면 과하게 분만이 걸려서 내지는 수축이 과하게 됨으로써 아기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그런 환경은 그런 상황은 보고가 좀 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은 이 아기가 보내온 신호를 의료진이 놓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화면을 통해서 좀 더 보시겠습니다. 가족은 유도분만 과정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점이 많았다고 말합니다. 현재 의료진을 상대로 소송 중인데요. 양수가 터졌는데 아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언제 나올지도 모르고 수술해야 될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밥을 먹였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이따 저녁이라도 합시다 했더니 저녁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 이튿날 오전에
양수까지 터져 가족들은 저녁에라도 제왕절개 수술을 하길 원했던 건데요. 이제 점심 먹었으니까 6시간인가 8시간 지나면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녁이면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다음날 미루더라고요. 그때만 수술을 했어도 제 생각에는 아기가 문제 없었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녁에라도 수술을 했다면 아기를 살릴 수 있었을 거란 주장입니다. 병원 측은 재판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답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 가족은 아기의 갑작스러운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초기 이산이 됐으면 당연히 뭐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아기를 낳으러 병원 가서 우리가 맡겼는데 이렇게 돌아온 건 뭐예요, 저희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집에서 갔죠. 이 가족들이 주장하는 게 제왕절개를 어쨌든 좀 빨리 했으면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사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결과를 놓고 본 것이고요. 정말 하다 안 되면 제왕절개로 분만을 하는 것이 교과서에 나오는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응급수술이라도 했다면 하는 그런 그 아쉬움은 남을 수 있겠으나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그 진료 행태나 이런 걸로 비추어 봐서는 그리 벗어난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은 이번 사건 어떻게 보세요? 양수가 파열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양수가 이제 자궁 내에서 없어지기 때문에 탯줄이 자궁 내에서 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응급 수술을 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금식을 했다라고 하면 당일날 수술을 해서 문제는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바로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책임을 물 수 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양수가 파열된 것 자체를 응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네.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는 볼 수 있거든요. 대비를 해야죠. 네, 그렇죠.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으로서는 당연히 환자를 응급 수술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금식을 시켰어야 된다. 금식을 시키지 못해서 수술할 기회를 놓쳤고 네. 또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태아가 사망하는 것을 놓쳤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료진에게 다소 어떤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태아의 심장이 멈춘 이유가 박사님은 뭐라고 보시나요? 자궁 안에서 뭔가 좀 스트레스한 환경이 그때부터 있지 않았나.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양수가 터지고 시간이 좀 늦게 된 점이 태아의 사망이나 태변 흡입에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다만 정말 어떤 정도의 인과관계로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는 지금 상황에서는 뭐 확실하게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의 출산이 가족에게는 평생 한 번뿐일 수 있는 순간이라는 점 생각하면 의료진도 조금 더 세심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사님, 변호사님 오늘 고맙습니다.